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더욱더 화제인데요.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행 잡지 작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중국인 동료의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야 라는 말에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실제 경험한 한국의 모습에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행 잡지 작가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최근에 저의 직업적 호기심을 자극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일이었죠. 한국에 대한 여행지 소개는 다른 작가분들이 많이 소개했었지만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몇 달 전부터 뉴스룸에서 한국 관련 기사들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K-팝 그룹의 빌보드 차트 1위 소식,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 심지어 한국 아이돌의 유엔 연설까지 화제가 됐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회 현상도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회사로 출근하는 길, 걷다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야, 너 오징어 게임 봤어? 대박이더라. 당연하지. 나 요즘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이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언어까지 배우다니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현상 같았거든요. 그 후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길거리 음악 매장에선 K-팝이 흘러나오고 화장품 가게엔 한국 브랜드가 가득했죠. 심지어 동네 식당에서도 한식을 팔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에 그저 보여지는 사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문화에 대해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일까?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한국 문화로 이끄는 걸까? 한국은 어떤 매력을 가진 나라길래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진짜가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한국의 문화와 현대적 발전상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우리 잡지사의 중국인 작가 리앙이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제니퍼, 한국 문화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특집 기사를 써? 중국 문화가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이 있잖아. 리앙의 말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도전 의식이 생겼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문화 현상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리앙,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세계인들이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어. 제 말에 다른 동료들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팀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저의 열정과 설득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결정됐어요. 한국으로의 취재가 어떤 발견으로 이어질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어쩌면 저의 인식도 바꿔놓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요즘 화제인 일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자세하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간단하게 사전조사를 하긴 했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글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와닿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표를 예매하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내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체감했어요. 공항의 사람들은 얼굴 인식으로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데에도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공항에서 안내를 하러 돌아다니는 로봇도 볼 수 있었어요. 미국의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의 넛을 잃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엔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특유의 고층 아파트들이 마치 거대한 벌집처럼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푸른 산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깝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제 가방에 회사 로고와 카메라를 본 직원이 말을 걸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수였죠.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일하세요? 무슨 특별한 취재라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다루는 여행기사를 제작하러 왔답니다. 이 말을 들은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제가 감히 제안 드려도 될까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주 특별한 곳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민수는 열정적으로 인사동의 한 한옥 카페를 소개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의 추천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추천받은 한옥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어요.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카페 시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를 들으며 전통차를 마시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했죠. 그 순간 한국의 전통 문화가 피부로 와 닿는 듯 했어요. 카페 주인과 다른 손님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카페 주인분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서 소통에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의 환대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카페 방문 이상이었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민수 씨의 추천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이 한옥 카페 방문을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에 더욱 매료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젊은이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덕분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죠. 어떻게 한국은 이런 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호텔 직원인 민수에게 한국의 역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한옥 카페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국립중앙박물관을 추천했어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아마 그곳에 가면 한국에 대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날의 경험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떤 놀라운 발견들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됐답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이 느낌, 아마도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제 겨우 첫날을 보냈을 뿐인데 벌써 한국에 푹 빠져버린 것 같았죠. 다음날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려고 호텔을 나서는데 호텔 직원 민수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더 편할 거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뉴욕 지하철의 더러움과 복잡함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민수의 말을 믿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입구부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밝은 거예요. 티켓을 사려고 보니 영어로 된 안내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샀죠.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표시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하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렇게 열차에 타자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 열차와의 간격 조정을 위한 것으로 2분 내로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이 정도의 정확성과 소통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내부가 정말 깨끗했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에 관리되지 않은 지하철과 너무 달랐죠. 민수의 말을 믿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모습과 지하철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읽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환승을 해야 했는데 안내 표지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말이에요. 안내 표지판을 보니 범위와 연결성이 미국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지하철의 노선들은 도시 전체를 촘촘히 덮고 있어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반면 미국 대도시는 일부 지역에서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교외로 가면 거의 전적으로 자동차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느껴졌죠. 또 정확성과 신뢰성도 미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지하철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데 1분 단위로 알려주는 게 너무 신기했죠.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는 적도 많아서 항상 불안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몇십 년은 앞서 있다고 느껴졌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제공하고 있었어요. 더욱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졌죠.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잘 도착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박물관의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마치 역사의 무게가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았죠.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는데 그때 지수라는 한국인 가이드를 만났어요. 지수는 밝은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지수입니다. 역사학을 전공했고 여러분들께 한국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지수의 안내로 박물관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선사시대 유물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근현대사까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 역사를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전시물 하나하나가 저를 과거로 데려가는 듯 했죠. 특히 삼국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전시관에 들어섰을 때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예요. 제 증조 할아버지도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다고 해요.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사진,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 나라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전시관으로 넘어가자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이게 정말 같은 나라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수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제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답니다. 지수는 자신의 조부모님이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불과 70년 만에 이뤄낸 변화라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여행기사를 작성하면 독자들에게 좋은 여행지를 소개시켜주고 공감을 얻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죠.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나와 현대 서울의 거리로 나오니 마치 타임워프를 한 것 같았어요. 역사 속 이야기가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참 길거리 풍경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목이 너무 말라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입구의 대형 키오스크였죠. 이게 뭐지?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옵션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쉽게 주문할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보통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잖아요. 이런 첨단 시스템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저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고르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또 절 놀라게 한 일이 있었죠. 카드를 꽂으라고? 아, 여기 카드 태그하는 곳도 있네. 지갑을 열려는데 옆에서 다른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던 한국인 손님이 스마트폰을 순식간에 결제하고 가더라고요. 저게 뭐지? 주변을 둘러보니 거의 모든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모바일 결제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다니. 미국에서도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음료를 기다렸어요. 카페 한쪽에는 무인 픽업 선반이 있더라고요. 주문한 음료가 준비되면 고객 이름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뜨는 시스템이었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하며 제 이름이 호출되자 음료를 찾아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거의 모든 손님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펼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 모두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궁금해서 카페 와이파이를 연결해 봤어요. 그러자 처음 보는 속도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이 속도. 미국의 카페 와이파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였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도 노트북을 꺼내 일을 시작했어요. 5G로 대용량 영상을 순식간에 다운받고 화상회의도 끊김없이 할 수 있었죠.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결 지연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새삼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런 기술적 환경이 한국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얼마나 높이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죠. 커피를 마시며 일하다 보니 오늘 본 한국의 역사와 현재가 오버랩 됐어요.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이자 그 혜택을 시민들이 누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제 한국이 왜 IT 강국으로 불리는지 정말 실감이 나. 이 말을 하며 저는 다음 취재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죠.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에서 나와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처에 있다는 한식당을 찾아 나섰는데 골목길이 너무 복잡해서 순식간에 길을 잃고 말았죠.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 길을 잃었다는 걸 아신 것 같았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 한식당을 찾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여성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집이 근처에 있어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숨은 맛집이랍니다. 제가 직접 같이 가드릴게요. 너무 놀라서 물었죠. 정말요? 하지만 바쁘신 것 아닌가요? 그러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막 퇴근했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주변의 유명한 장소들도 소개해 주셨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조선시대 양반의 집이에요. 그리고 저 골목길은 아직도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약 10분 후 우리는 아담한 김치찌개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분은 주인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죠. 여기서 정말 맛있는 한국 음식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말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친절을 경험하니 정말 감동이었죠. 김치찌개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늑한 분위기에 마음이 푹 놓였어요.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한국어로 뭔가를 물으셨는데 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치찌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더니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우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굿초이스. 그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어색했지만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죠. 잠시 후에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뜨끈한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주인 할머니가 손짓과 몸짓으로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놀라운지. 와, 이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왔더니 주변 손님들이 흐뭇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주인 할머니가 작은 떡 하나를 비닐에 싸서 주셨어요. 서비스.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은 맛에 반했어요.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식당을 나오면서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성과 배려가 음식에도 그들의 행동에도 녹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날의 경험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이 생겼어요. 정말 특별한 하루였죠.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저는 왜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지에 대해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상황이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죠. 여행기사 작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도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들뜨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마치 제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편집실에서 동료들과 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죠. 하지만 리앙만은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제니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결국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 리앙의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어. 이건 여행자로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야. 리앙은 기사 반응을 보면 알겠지 않냐며 휙까버렸어요. 그리고 저희의 한국 특집 기사가 발행된 후 독자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한국에 대한 찬사로 넘쳐났고 한국 여행 문의가 급증했다는 여행사들의 연락도 왔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리앙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해? 계속 무시하는 듯이 행동했죠. 하지만 편집장은 리앙의 생각과는 달리 저에게 후속 기사 제작을 제안했어요. 정말 기뻤죠. 다음에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직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탐구해서 다양한 한국의 여행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그 나라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됐어요. 마치 제2의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 따뜻한 인정,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에요. 제게는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곳의 에너지,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게 됐어요.
다음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렇게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전하는 열정적인 작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니퍼의 한국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니 뿌듯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